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출석했습니다. 뭐 다들 보셨겠지만 양복에 또 빨간색 타이를 맸고요. 평소처럼 2대8 가르마를 깔끔하게 했습니다. 계엄 선포 49일 만에 공식 석상의 모습을 보인 건데 얼굴 안색이나 혈색도 좋아 보인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자,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탄핵 소추 사유들을 다 부인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 이른바 최상목 쪽지를 준 적도 없다고 했죠. 그리고 부정선거 의혹도 언급을 했습니다. 음모론 제기가 아니라 팩트를 확인하자는 차원이다. 그러면서 계엄 선포 전부터 선거 공정성에 대한 신뢰의 의문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자, 국회 측은 이 부정선거는 탄핵 심판의 쟁점이 아니질 않느냐, 관련 의혹 제기, 증거 신청을 헌재가 제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발을 했습니다. 도중에 국회 측이 피청구인이 앞으로 계속 출석하면 증인들은 면전에서 진술이 어려울 것 같다. 퇴정시키거나 적어도 눈이 마주치지 않게 가림막을 설치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자 윤 대통령은 제가 직무정지 상태인데 영향력 행사할 수도 없고 이 사건 내용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저 피청구인 대통령 자신인데 그 주장은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반대했습니다. 어제 1시간 43분간 변론이 있었는데 총 4차례 6분 30초 윤 대통령이 직접 발언했습니다. 먼저 장윤선 기자님, 네. 어떻게 보셨어요? 뭐 여러 가지 평가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용모단정하게 하고 나온 것은 여전히 나는 현직 대통령이고 그리고 나의 권력은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것을 지지자들에게 알리는 그런 메시지 목적이 굉장히 컸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공수처 조사에는 지금 이 순간도 불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어제 병원을 가는 선택을 하면서까지도 공수처에게 병원 가는 거 말하는 거 알리지도 않고 이런 방식으로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사기관의 수사에는 협조하지 않으면서 오로지 자신의 지지자들에게는 본인이 건재하다는 것을 알리고 뭐 마치 영화 주제처럼 얼지마 죽지마 부활할 거야 뭐 이런 자세로 나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하나 참 참담한 것은 온 국민이 CCTV 영상을 보는 것처럼 라이브 생방송으로 12월 3일 그 밤에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계엄군이 국회로 들어가고 선관위로 가고 그리고 또 국회의장 공간으로 가고 이걸 다 봤거든요. 그런데 본인은 그런 사실이 없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바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비상입법회의 그 기구에 관련된 예산을 하라고 사실 뭐 쪽지라고 알려졌지만 쪽지가 아니라 A4 용지에 해당한 사실상 대통령의 지시사항으로 보이는데요. 그 예산을 편성하라고 해놓고도 자기는 뭐 그런 거를 하지 않았고 그 뭐 작성할 위치에 있는 사람은 김용현 장관인데 당시에 구속돼 있어가지고 뭐 그걸 할 수 있었는지 확인할 수가 없다 뭐 이렇게 뭉쳤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대단히 불성실한 거죠. 그러니까 탄핵 심판이라든가 수사기관에는 비협조하거나 불성실한 태도로 임하고 본인의 지지자들에게는 내가 건재함을 과시하고 저는 아주 이율배반적인 이중적인 태도를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헌재 출석해서 이제 변론하는 거는 영상으로 다 공개가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기 주장을 펴는 그런 수단으로 아주 충분히 활용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렇죠. 직접 변론을 하겠다 이제 본인 예고도 하셨었고요. 그다음에 대국민 담화를 여러 차례 했었고 또 옥중에서 메시지를 냈었고 또 청년들이 주로 활용하는 SNS 통해서 메시지까지 냈단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헌재에 나와서 내가 그동안 말하지 못한 것, 즉 헌재라는 어떤 재판정이라고 해야 되죠. 거기서 말하는 공개하는 내용들이 지금까지 나오지 않은 게 아마 있을 거다. 그중에 하나가 이제 잠깐 얘기 나온 것처럼 부정선거에 대해서 팩트 체크는 필요하다. 단순히 근거 없는 음모론이 아니라 내가 왜 부정선거에 대해서 확인 체크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했는지 그 이유를 소상이지부터 단계적으로 밝힐 것 같아요. 그때 국정원과 행안부로부터 보고를 받은 내용도 조금 올라 나왔지 않습니까? 그동안 선관위가 굉장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그거를 헌재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또 보장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러니까 그걸 왜 국회 측 대리인에서 방기란 좀 이해가 되지 않고 국민들이 전부 다 그거를 한번 확인하고 싶어하고 또 쓸데없는 많은 커뮤니티와 SNS상에서 부정선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그것도 국론 분열이고 국가적으로 에너지 낭비 아니겠습니까? 팩트 체크가 된다 그러면 해소되는 거니까 좋은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 측도 오히려 협조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증인도 뭐 면전 앞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국회 측 대리인에서 좀 문제 제기했다 그러는데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도 얼마나 많은 관련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서로 마주보면서 진술을 했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 문제 제기한 거 좀 형평성이 안 맞다. 그리고 또 공수처에서 뭐 알리지 않고 뭐 병원을 갔다 그러는데요. 그거는 공수처가 자기가 파악을 해야 되는 거지. 대통령이 내가 오늘 이게 구치소에 안 들어갈까? 그걸 공수처에다 미리 알릴 이유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고 그렇게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파악을 안 한 건 공수처 잘못인 거지 마치 무슨 대통령이 신고를 안 한 것처럼 거는 이게 잘못된 팩트고요. 또 하나 지금 CCTV 보면 군인들이 막 들어왔는데 군인들이 체포를 하려고 끌어내라고 해서 보는 거 아니냐라고 붙여서 얘기하는 건 굉장히 다른 거죠. CCTV에 있는 영상은 군인들이 왔다는 영상일 뿐인 거고 그걸 대통령이 그 군인들이 그 군을 통해서 국회의원들이 끌어내라 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 영상은 아닙니다. 전혀 다른 사실관계 붙여가지고 마치 대통령이 정치인을 끌어내라고 하는 영상인 것처럼 얘기한 거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CCTV 그 영상 관련해서 이제 그 윤 대통령이 마지막에 또 그 재판 마치려고 하니까 한마디를 했잖아요. 이 군인들이 이제 청사 진입을 했지만 직원들이 저항하니까 더 들어갈 수 있는데도 스스로 나가지 않냐. 이 점을 좀 이렇게 말을 이어갔어요. 근데 김준욱 대변인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윤 대통령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지금 이 얘기하는 거, 뭐 부정선거 의혹 검증을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지 이런 것들이 그 헌재 판단에 영향을 줄 걸로 봐요. 저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진술이 오히려 헌법재판관들에게 이번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가 위헌적이고 위법적이었다라는 그런 그 인식을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됐을 것이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그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줬던 이 반헌법적인 태도들, 또 반법치주의적인 태도들뿐만 아니고 어제는 상당히 많은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서 신뢰성을 담보할 만한 발언들이 거의 없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이번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중요 임무 종사자들이 상당히 많이 구속되었고 지금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똑같이 입을 맞춰서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같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다 부인하는 것으로 일관했단 말이죠. 이렇다면 누군가 양측에서 어느 쪽에선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거짓말을 해야 할 동기 요인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훨씬 많다. 어제 뭐 김영현 전 장관에게 그 관련돼서는 포고령 작성 뭐 경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난 안 했다, 나는 모른다, 이런 것이고요. 또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이 비상 입법 기구가 설치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쪽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본인은 준 적 없다라고 부인했죠. 또 다른 그 수방사령관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특전사령관 이런 사람들한테 직접 전화로 빨리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라는 그런 증언들이 이미 수사 기록을 통해서 공소장에 다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것을 지시한 바 없다라고 완강하게 부인했기 때문에 어제의 그런 모든 발언들을 종합해서 듣고 있었던 헌법재판관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신빙성은 낮다라고 평가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신조 부대변인. 지금 이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 이런 거 등등 해서 지금 김준욱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거짓말을 많이 한 것 같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앞으로 밝혀나가야 할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어제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하셔서 그러한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그 군인 관계자들은 그런 짓을 받았다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뭐 아시겠지만 뭐 녹음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정상적인 그런 회의 절차를 통해서 공문화된 그런 문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서로의 진술에 의존하고 기억에 따른 진술을 비교를 해야 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한 과정이라면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을 결론을 내놓고서 이 심판 과정을 진행할 것이 아니라 국회 측이든 아니면 대통령 측이든 그 신청하는 증인들을 다 불러서 명명백백 그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뭐 가림막을 설치해야 된다? 뭐 대통령이 퇴장한 다음에 군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해달라? 이거는 국회 측이 너무 과한 요구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대통령과 그 군 관계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는 서로 대면한 상태에서 무언가를 맞춰보고 다른 점을 파악해야 될 필요가 헌법재판관들한테 있는 것이거든요. 국회가 지금 너무 과한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전 대통령께서 법적 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라고 한 만큼 어제 헌법재판소에 출석하시고 또 앞으로도 헌법재판소에 계속 나가셔서 본인의 입장을 소상히 밝힐 것이라고 한 것에 있어서는 매우 잘한 판단이라고 봅니다. 다만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시는 것은 저는 매우 잘못된 처사라고 봐요. 그런 면에서 대통령께서도 어제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러한 선거 관리에 있어서 미비한 점이 있었다면 그것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부정선거를 막 무조건 주장하셨다고 보진 않습니다. 네, 자 최상목 쪽지 이른바 이거는 이제 사실은 그 내용은 그런 거였어요. 조속한 시일 내에 예비비 확보하고 국회에 각종 자금을 끊어라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마련하라는 내용인데 그래서 이제 검찰은 이게 비상계엄의 국헌문란 목적성을 가진 핵심 증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상목 대행은 17일 날 비상입법기구 예산 쪽지 관련해서 대통령 옆에 있는 실무자가 저에게 준 참고 자료였다.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근데 또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이 저를 보시더니 참고하라 말을 했고 옆에 누군가가 쪽지를 전해줬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쪽지를 직접 전해준 건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거는 그걸 어떻게 이렇게 봐야 될지. 저는 예. 대통령이 준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전달한 거죠. 대통령 그거 저 갖다 줘. 이러니까 실무자가 건네준 거죠. 그럼 이건 대통령 지시사항이고 자꾸 쪽지라고 하는데 A4 용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위에 써 있어요. 기획재정부 장관. 이거 기재부 장관에게 부여된 임무예요. 네. 임무로 예산 확보에 돈 챙겨 이거거든요. 근데 이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나는 잘 모르겠는데 내 책임 아닌데 김용현이 뭐 작성했나? 그거 뭐 구속돼 있어가지고 확인 안 되니까 김용현이 나오면 그때 물어보세요라는 식의 태도는 대단히 무책임한 거죠. 그리고 저는 피의자 윤석열의 태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제만 하더라도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수감된 피의자가 세상의 수사기관에 묻지 않고 이게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병원을 그냥 가버렸어요. 물론 전날 구치소 의무관한테 진료를 받고 구치소장한테 외부 진료 허가를 받아가지고 갔는데 현직 대통령은 이제 경호상의 그 이유로 이동이 보완이 되니까.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공수처 물을 먹이는 겁니다. 어제 몇 시에 들어왔냐면요. 9시 09분에 들어왔어요. 공수처가 9시까지 기다렸거든요. 공수처 갈 때까지 밖에 있다가 뭐 건강검진을 받았다고 하는데 건강검진을 왜 꼭 어제 받아야만 했습니까? 관저에 있을 때는 왜 안 합니까? 저는 이런 걸 보면은 전반적으로 수사에는 협조하지 않겠다. 그리고 나한테 유리한 발언만 하겠다. 이분 평생 검사했고요. 검찰총장 했고 법조인으로 살아온 거예요. 본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고 그 외에 불리한 것은 일체 협조하지 않겠다는 이런 태도 네. 때문에 저는 이게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스스로 허물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자 댓글 의견 좀 소개를 하고 우리 이준호 위원에게 발언 기회 드릴게요. 내란 혐의범이 수의도 안 입고 수갑도 안 차고 이게 무슨 특혜인가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나는 모른다. 다 아랫사람이 다 했다 이건가 이런 의견. 온 국민이 증인이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최대형은 쪽지 받았다고 했는데 윤이 안 줬다고 하면 어찌라는 건가 이런 의견. 김용현 전 장관이 자신이 직접 썼고 긴급 재정입법권에 관한 근거를 예산 확보를 건의했다고 했는데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또 부정선거 확인하려고 군대를 동원한 게 정상인가
이런 의견 주셨고 과거에 부정선거 음모론에 동조했던 사람이 이제 대통령 되겠다고 할 줄 몰랐다. 이게 아마 김어준 음모론에 페이스북 글을 남겼던 이재명 대표에 관한 얘기 같습니다. 2012년 부정선거 주장했던 김어준이랑 이재명 대표 지금 입장 궁금하다. 이준호 의원. 네, 그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느냐 이 문제 가지고요 판사들끼리도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판사들을 쓰는 코트넷이라는 내부망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에서도 어느 판사들은 공수처가 무리하게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월권을 하고 있다, 위법한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은 판사들이 동의하는 판사도 있고요, 반박하는 판사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게 거꾸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서부지법에 있는 판사가 아니고 우리법연구소 소속 판사가 아니었다면 영장 체포영장 발부가 안 됐을 거다. 그리고 구속영장 발부가 안 됐을 거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사법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죠. 누가 가든 간에 개인의 기호에 따라 개인의 어떤 성향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법의 잣대가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지 공정한 건데 그러지 않고 이렇게 만약 판사가 서부지법 판사가 아니었다,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가 아니었다 그러면은 영장이 기각됐을 거다라는 이런 문제가 굉장히 국민들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지금도 문제가 뭐냐면 헌재에서요 지금 LKB 소속이 굉장히 많이 참전하고 있습니다. 이거 좀 굉장히 심각한 문제 같은데 지금 국회 측 대리인으로 LKB 소속이 지금 4명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LKB가 어떤 곳이냐면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원래 4명으로 시작한 곳인데 문재인 정부 때 친여 인사들 법률 대리를 많이 맡았어요. 조국 부부부터 해가지고 이재명 선거법 위반도 맡았었고요. 김경수 지사도 맡았었고 배용규 산자부 장관도 맡았었습니다. 이렇게 쭉 맡으면서 4명이 70명까지 늘었습니다. 급성장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특수관계가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하나 LK 출신 중에서 헌재 연구관도 있습니다. 헌재 연구관 하셨던 김희준 변호사가 지금 LKB에 와 있고요. 또 거꾸로 LKB 출신이었던 최장우 변호사가 지금 공수처의 검사로 또 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LKB라는 법무법인이 국회 대리인단을 이끌면서 공수처와 또는 헌재와 이렇게 특수관계가 있으니까 앞으로의 사법 절차가 또는 지금까지 했던 사법 절차가 왜 공정하지 않았는지 이해도 되고 앞으로도 예측이 되는 이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준호 의원이 공수처하고 이제 헌재까지 지금 의심을 하고 있어요, 김준욱 대변인. 그러니까 저는 이 국민의힘이 여전히 계속해서 이렇게 사법부를 흔드는 발언들을 하시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지금 사법부를 흔드시는 발언을 하신 결과가 뭐였습니까? 1월 19일 날 사법부 법원이 침탈당하는 그런 폭동이 일어나는 사안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라 이런 지적들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법부를 흔들고 또 헌법재판소를 흔들고 법원을 흔들어가지고 앞으로 이 모든 결과를 갖다가 부정하려고 하는 그런 빌드업을 하고 계신다. 이런 오해를 받지 않으시려면 이런 말씀은 자제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다시 본질로 돌아가서 최상목 쪽지를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최상목 쪽지가 왜 중요하느냐.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서 차은경 판사가 딱 하나 물어봤다는 게 이 쪽지에 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전내내 물어봤죠. 네. 네. 그랬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거 내가 썼는지 김용현 장관이 썼는지 좀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쪽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인정한 거예요. 이 쪽지 존재는. 아니 그거 난 그거 준 적이 없기 때문에 모릅니다라고 얘기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이죠. 그렇지만 내가 썼는지 김용현이 썼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한 건 이 쪽지를 분명히 주긴 줬다. 그러나 누가 썼는지 모르겠다. 이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최상목 지금 권한대행께서 12월 13일 날 국회에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쪽지 받았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받은 사람은 있는데 준 사람은 없고 만든 사람이 없다? 이건 귀신이 고칼 노릇입니까? 누군가 거짓말을 하는데 저는 거짓말을 한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지금 어쨌든 윤 대통령이 이제 공수처하고 어제 이제 그 헌재에 변론하고 나서 바로 구치소로 돌아가지 않고 병원 가면서 이제 그 공수처는 전혀 몰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헛발질을 한 거죠. 또 강제 구인하러 갔다가 약간 좀 뭐 숨바꼭질을 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는데 오동훈 공수처장이 아침에 또 출근하면서 기자들에게 오늘도 이제 강제 구인을 하겠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꼭 강제구인 방식이 아니라 그 구치소 안에서 이제 조사를 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런 방법도 있고. 근데 또 한 가지 이제 논란이 접견 금지를 시켰잖아요, 변호인에. 그러니까 이제 뭐 부인도 만날 수 없고. 근데 이게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수감 때는 변호인에 이제 접근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신도 수발신을 금지시켰어요. 그래서 이거를 놓고 좀 과도하다 이런 의견도 있고, 공수처가 여러 논란이 있는데 자꾸 이런 또 그 실효성 있는 것보다는 뭔가 이렇게 강제 구인하려고 하는 식으로 보이다 보니까 오히려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쪽에 오히려 휘발유를 부어주는 느낌도 나거든요. 이게. 근데 그러니까 저는 공수처가 지금 하는 게 진짜 명명백백한 수사를 하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본인들 기관의 명운이 달린 이번 수사에서 일종의 쇼를 통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다라는 그 뉘앙스를 보이려고 하는 것이냐, 전 이걸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대통령을 강제 구인해야 됩니까? 게다가 어제 대통령은 그 구치소 측에 내가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겠다라고 이미 통보를 했고 거기서 허가가 났으니까 간 거 아니겠어요? 이거 공수처에 굳이 할 필요가 있는 겁니까? 그러면 공수처가 그걸 확인하고 왔어야 된다. 확인하고 갔어야지. 아니면 왔다가 만약에 안 계시면 그럼 우리가 내일 오겠다 이렇게 했었어야지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굳이 지금 상황에서 공수처로 가도 대통령은 묵비권 행사하실 거라 그랬어요. 묵비권은 피의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그 정당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공수처가 계속해서 쇼를 한다? 이건 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편지 수발신도 지금 대통령이 확신범이 아닙니다. 재판부에서 아직 확정 판결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까지 과한 조치를 하는 이유가 뭐냐? 공수처가 지금 계속 본인들의 그 존재감을 어필하기 위한 일종의 보여주기식이다. 그런 생각밖에 안 들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대통령이 뭐 법치를 파괴했다, 태도가 문제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재명 대표 생각을 먼저 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은 적어도 헌법재판소 출석은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어땠습니까? 계속해서 재판 지연시키고 나 재판 뭐 때문에 안 나가겠다, 선거 때문에 안 나가겠다 그러다가 재판부로부터 온갖 hin랑과 비난 들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이재명 대표는 현 상황에서는 선거법 1심에서 유죄를 받은 범죄자 신분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 이재명 대표가 사법부를 대하는 그 불손한 태도가 명명백백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나간 것,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건강상 문제로 병원 진료를 받은 것을 비판한다? 이것은 어폐죠. 네, 제가 공수처 관련된 댓글 소개해드리고 우리 장윤석 기자께 기회 드릴게요. 네. 공수처에 대한 비판이 좀 있습니다. 피의자 위치가 어딘지 확인하고 하는 게 기본인데 아마추어 느낌이 든다. 이런 뜻. 실력 없는 공수처 그냥 검찰로 빨리 넘겨라. 이런 의견. 공수처 이번 일 제대로 처리 못하면 폐기될 거다. 그 다음에 공수처는 자고면 말고 강력하게 구인 절차 실행하라. 절대 밀리면 안 된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이 공수처가 사실은 이렇게 큰 수사를 해본 적이 없고 실력이 검찰에 비해서 미진하다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죠. 근데 그렇다고 이렇게 대놓고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현직 대통령이지만 신분이 피의자입니다. 그러면 피의자 신분에 맞게 수사기관에 협조하는 게 옳죠. 그리고 끊임없이 판사들이 뭐 공수처 수사권에 대해서 이견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 어디에 나온 기사인지 저는 확인이 안 돼요. 제가 지금 해보니까 신남성연대 공식 카페에 올라와 있는 글 정도가 있는 건데 중앙지법에서도 체포영장 문제 없다라고 발부했어요. 서부지법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서부지법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폭도들에 의해서 폭동이 일어난 마당에 판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여일하게 판단할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끊임없이 이게 과거에도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부터 그랬어요. 본인들이 무리하게 기소해서 무죄가 나면 법원과 의견이 다르다. 한 번도 본인들이 잘못 기소해서 상황이 문제가 됐다라고 사과하고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법원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사법부에 대해서 불신하면서 끊임없이 대립구도로 가져가는 거예요. 검찰과 판사들의. 네. 저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은 대단히 불손하다라는 생각을 거둘 수 없는 것이고요. 편지가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김성훈 경호차장 풀어줘가지고 통신병 출신 왔다 갔다 하면서 메시지 다 전달하겠죠. 제가 보기에 편지 수발신 금지한다? 이거는 사실은 증거 인멸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인데 큰 문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제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제 수신
접견 금지. 예. 수발신, 이 예. 편지 수발신을 이제 금지하는 것 관련해서 우리 이준호 의원하고 김준욱 그 대변인이 의견이 있다고 그래서 1분씩만 듣겠습니다. 네네. 예전에 이석기 의원 전 의원이죠. 통진당 그러니까 이적 행위로 결국 정당 해체가 됐습니다. 정당이 해체가 됐는데 거기서도 이석기 의원 같은 경우는요 수신 접견 금지가 됐었는데 가족에 대해서는 허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북,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정부를 어떻게 전복시킬지 무기를 구하는 방법이라든가 또는 상하수도, 인터넷, 전기망을 어떻게 파괴할지를 구체적인 적으로 논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도 모두 다 가족에 대해서는 허용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가족 접견까지 금지시킨 거는 너무 지나치다, 과잉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공수처가 이런 식으로 강제 구인을 매일 하고 있고 이렇게 또 지나치게 이석기 전 이제 이적행위로 처벌받은 분과 비교해서도 과잉인 이런 조치들이 오히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언더독 효과로 키워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언더독 효과는요, 일단 정의에 대해서 맞서 싸워야 되고 또 약자여야 합니다. 지금 공수처가 가지고 있는 이런 권한에 대해서 자체가 지금 불법이다, 위법이다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공조 어쨌든 계속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약자 서사를 만들어주고 있어가지고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라든가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가 더 주목받을 수 있게 해주고 있는 이 행태에 대해서 공처는 굉장히 폐차일 거다 말씀드립니다. 2분 했어요. 1분만. 예. 네. 죄송합니다. 그 검찰이 며칠 전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똑같은 그 조치를 취했습니다. 접견과 서신, 수발신 금지 조치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 법원에다가 준항고 절차를 거쳐가지고 이의 제기를 했죠. 여기에서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은 검찰의 그 조치가 적법하다라고 하는데 세 가지 이유를 들었어요. 첫 번째는 가족이나 친척에 의해서 접견이나 서신을 통해서도 증거인멸 행위가 발생할 수 있고 구금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가 저해될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미결 수용자는 아직 범죄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므로 기결 수용자에 비해서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상당히 강화될 수 있다라고도 인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처분은 단기간 내에 수사 중인 상태에서 이루어진 점들을 고려하면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법원이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문제는 뭐냐면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조차도 다 부정을 하고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진짜 다시는 이런 말씀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공수처의 서신 수발신 금지와 관련해서 의견을 주신 게 있는데 그런 게 있네요. 공수처 과잉이 아니다. 이런 의견 어떤 분이 주셨고요. 이석기는 내란 모의에 그쳤지만 윤석열은 내란 실행한 수괴인데 이런 의견도 주셨어요. 자, 그런데